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달 30일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경사로에 세워져 있던 레미콘차가 미끄러지고만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유.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어허. 보시면 네네. 이제 경사진 도로 위에 주차된 레미콘의 바퀴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던 레미콘이 무려 100여 미터를 그대로 미끄러져서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어머나. 저 사고로 70대 차주와 지나가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두 사람의 목숨을 잃어서 이 사고로 관련해서요, 당시에 이 아찔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차량에 고밑으로 운전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쳤어요. 이렇게 차는 가속이 붙을 거 아니에요. 미처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사람이 이 차량이 약간 우측으로 꺾여져 있었으니까 이게 직진으로 안 내려가고 이 가로등을 때렸겠죠. 그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하다가 순식간에 정말 한 10초? 사고 현장, 사고 이후의 현장만 봐도 너무 참혹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저 상황을 행인 입장에서는 피할 겨를이 없잖은데 저 레미콘 차량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인 겁니까 그러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레미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100m가량 미끄러져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100m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고는 레미콘 운전자 70대 남성이 주행 중에 이상을 느껴서 잠시 레미콘을 정차해두고 점검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점검을 위해 차량 하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고, 어머나. 이 레미콘에 들이받은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60대 여성 행인이 부딪혀 역시 숨지고 어머나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로등에 부딪힌 또 다른 행인도 다리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 차주까지도 지금 숨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상황에서 차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이 안타까워하면서도요, 조현 변호사님, 저런 차량이 또 특히나 경사로에 차가 있을 때는 차 바퀴에 이른바 고인목이나 이런 거를 대놓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그러면? 현장에서 고인목 한 개가 발견이 됐다고는 해요.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 얘기로는 사고 이후에 주변 CCTV 또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고인목이 한 개 받쳐져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레미콘이라는 거대한 차량을 정차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법에도 그렇고 이렇게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는 차량에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차장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4살 아이가 이런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 때문에 이 하준이법이라고 해서 개정안이 그때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준이법 개정할 때도 그 고인목의 종류라든가 개수라든가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고, 경사진 곳이라고 하면 몇 도 경사를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어서 이게 준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저게 두루뭉술할 표현이 딱 봐도 두루뭉술하잖아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고인목을 어쨌든 설치를 하긴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어쨌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거 없고요. 4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4개를 고인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자, 법을 세분화하거나 또 뭐 강화할 필요는 당연히 제기가 되는데,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지금 전문가도 얘기하셨지만 귀찮더라도 이 고인목은 필수적으로 트렁크에 갖고 다니는 게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경사로에서는 어떤 일이 날 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우리 차량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형에 멈춰 서 있을지 또 혹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차량용 소화기라든가 안전삼각대는 그나마 많은 분들이 구비하고 계신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휴대용 고인목 또 4개 정도는 우리가 꼭
차량 안에 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강한 특징이 뭐냐면 함께 하자 그러면 지키잖아요. 외국 분들 오셔서 깜짝 놀라는 거 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안전벨트 매는 네. 거 이게 아주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법이 일단 제대로 조항을 제대로 살리고 또 홍보를 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이웃의 피해를 주지 않게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황망한 사고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